김충식 씨의 다이어리 기록에는 2023년 6월과 2024년 2월 메모가 있는데요. 메모 당시 최종진 전 포스코 ENC 경영지원본부장과 공윤식 전 포스코 PS테크 사장과 관련된 인사 방향이 저 노트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씨는 자신의 일정을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하는 인물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알게 그렇습니다. 되었는데요. 까득합니다. 네, 네. 다이어리에는 만남의 날짜와 대상, 인사 관련 메모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모는 단순한 일정 정리를 넘어서 인사 개입 시도의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인사로는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실제로는 되지 않은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최정진으로 썼다가 정자를 지우고 네, 최종진으로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최종진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부사장 건설, 네. 건설에 있게 승진, 네, 그러니까 흘림체여서 정확진 않은데 건설서 있게, 예, 건설사 건설에서 있게. 있게. 예. 요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네. 최종진 씨를 제가 검색한 결과 네. 부사장급으로 당시 그러니까 저 메모 있던 지난해 당시에 포스코 ENC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최종진이라는 사람은 저 당시에는 포스코 ENC의 경영지원본부장이었는데 네, 저 사람을 부사장으로 네. 승진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ENC가 어디냐라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 건설이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포스코 ENC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포스코 ENC. 네, 최종진. 네. 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메모 속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바로 이분인데요. 최 씨가 건설에 있게 승진을 하려면 현재 부사장이잖아요. 네. 그럼 갈 자리는 포스코 ENC의 사장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최종진 씨의 다음 직함은 포스코 ENC 대표이사 사장이 아니라 포항 스틸러스 사장이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사장으로 가긴 갔네요. 그렇습니다. 2024년 1월에 네. 포항 스틸러스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포스코 ENC의 사장직은 전중선 씨가 네. 결국은 2024년 2월에 맡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저 정희민 씨가 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늘 포스코 ENC가 자주 좀 화제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많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네. 예, 저희가 관련 보도를 준비하던 지난 7월 28일 날 경남 의령군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60세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서 숨지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몸에 부착된 추락 방지 장비가요. 네. 다른 장비에 감기면서 그대로 몸이 말려 들어간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이 사고가 바로 포스코 ENC에서 일어난 참극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포스코 ENC의 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벌써 4번째입니다. 1월에는 김해에 있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그리고 4월에는 광명 신안 산선 공사 붕괴 사고가, 그리고 같은 달에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주신 의령 현장 천공기 사고까지 벌써 4번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그러니까 어제죠,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또 미필적 고의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해당 책임자를 질타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질타를 하셨어요. 질타하고 나서 7시간 만에 정의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는 인천 송도 본사에서 네.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김충식 메모처럼 최종진 씨가 승진을 했다면 사장으로 네. 저 자리, 그러니까 저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최종진 전 부사장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과연 김충식을 아는지 최종진 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최종진 사장님 되시죠? 네네. 예,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하나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네. 혹시 송파문화원장 지낸 락천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해서. 전 모르는데요. 저는 지금 포항에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취재하고 있는데 수첩에서 사장님 이름이 나와가지고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요.
김충식이라는 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네. 만남 시간, 네. 날짜, 그리고 전화번호, 네.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고 직책도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 해요. 물론 모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김충식 씨는 소일거리가 그건가 봐요. 아니면 다른 이름을 알리고 다녔거든요. 누군가의 네. 신상을 네. 딱 파악해서 네. 그 사람의 이름, 직책, 전화번호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날짜까지. 그러니까 보통 수첩에 빈칸이면 네. 그냥 뭐 메모했구나 싶은데 보신 대로 그 뭐 6월 며칠, 6월 10일 뭐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저 메모도 아무튼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네. 저기 승진이라고까지 적혀 있어서 네. 그럼 모르는 사람의 승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게.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최종진 전 부사장은 김충식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충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승진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은 게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최종진 전 부사장께서 김충식을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야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어떤 다른 사람이 김충식에게 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던 포스코 ENC의 최고위급 인사에 김충식이 개입하려 했었다라는 정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이 현실 속에서 김충식 다이어리에 등장한 바로 그 해당 회사의 인사청탁 관련 메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PS 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포스코의 정비 관련 자회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회사인데 네. 2023년도에 문을 연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 공윤식 네. 씨는 보시는 대로 포스코 PS 테크의 초대 사장이었습니다. 네. 이 공윤식이라는 이름이 역시 김충식의 수첩에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네, 2024년 2월 메모거든요. 공윤식 사장 보이실 겁니다.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가고 싶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서 야. 공윤식 사장이 가고 싶은 거죠. 네. 이미 포스코 PS테크 사장 시절이고 아마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임기 후에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또 다른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사장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의 대표는 보시는 대로 김상균 대표이사입니다. 네. 김충식 씨의 메모는 반복적인 언급 그리고 시점의 특이성 때문에 이렇게 시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가 일정한 영향력을 포스코 인사에 행사하려 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네. 아무런 공식 권한이 없는 전혀 없잖아요 포스코에 이런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소개해드린 대로 국민기업 포스코 고위직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김충식 씨가 뭐 인사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네. 두 번 다 실패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듯 싶기도 합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청탁 자체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이제 비판에서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화면에 보시는 분, 김 씨의 청탁이 저절된 배경에는 당시 포스코 회장, 네. 바로 저분이죠. 최정호 회장이 아마 막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 시절이면 윤석열 정권이 힘을 꽤 쓰던 시절인데 네. 왜 최측근인 그 김충식의 청탁이 이렇게 족족 실패했는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저 최정우 전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 관련한 외부 압력을 거의 다 쳐냈다고 합니다. 이야, 박수. 그래서 제가 박수를 대단합니다. 쳤었는데 네, 네. 박수 쳤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분이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취임해서 2024년 3월 지난해까지 재임을 네. 했는데요. 최종구 전 회장이 그 외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뭐 참 기업인이라고 부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 취임 자체가 이분이 그 포스코 감사실 출신이거든요. 제가 포스코를 좀 알아보니까 네. 이 포스코의 비리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민영화 시절부터 이게 쌓이고 쌓인 비리를 어떻게 그 덮고 있대요. 그런 의혹도 있고. 의혹도 네. 있고 뭐
뭐 덮었다는 의혹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 전 회장이 과거 경영진 문제를 덮은 의혹도 있고 정치권과의 인맥도 좀 상당하다. 네. 그래서 박수만 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네. 뭐 아무튼 회장 자리에 올라서 김충식 씨의 어떤 그 인사 개입 의도를 2번이나 무시했다는 거는 박수 칠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비리가 있다 없다는 부분은 아직은 의혹 수준이니까 네, 좀 더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네, 네, 네. 하고요.